네, 우리 지역의 친절하고도 특별한 정보 매거진 동네 발견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동네 발견 스튜디오는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와 함께 박동주 씨 그리고 홍태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조합이 아주 신선하네요. 저로서는 오늘 이렇게 우측 좌측에 멋진 남성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방송을 안 해도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왠지 오늘은요, 중간에서 좀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간색이 꼴꼴. 곱네요. 네, 자, 홍태균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오랜만이죠? 사실 오랜간만에 오는 자리라 살짝 긴장이 됐는데 날고 기는 선배님들 믿고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난히 생기가 좀 넘치는 것 같아요. 더욱더 즐겁게 정보를 전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비 때문인데요. 요즘 전국적으로 비 예보, 비 소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른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빗길 운전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요, 비가 오면 비가 올 때는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비가 다 그치고 나서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깨끗해지는 거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포항에 갔다가 이제 가는데 산하고 하늘하고 너무 깨끗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사진을 너무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충동이 일어났었는데, 자, 어쨌거나 비가 올 때 조금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 오고 난 뒤에 그 깨끗한 세상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살짝 불편한 것도 좀 감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게요. 사실 이렇게 비가 조금 내릴 때 네. 빗방울 소리들이 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정말 매력 있잖아요. 자주 즐기시죠? 그럼요. 예, 왠지 정말 지나가다가 비가 오는 날 그 향기가 솔솔 나는 커피는 왜 더 맛있어 보일까? 그렇죠. 향기에 취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네. 비향기가 또 매력적이잖아요. 비향기, 비향기. 역시 좀 다르다, 그죠? 맞습니다. 이 비향기와 함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빗소리에 탁주 한 사발 딱 걸치면 좋겠다 생각은 하시는데. 오늘 비 얘기하다가 하루 종일 얘기하겠어요. 그러게요. 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걱정이 있습니다. 이 장마로 인한 비 피해가 걱정입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비 피해가 없게끔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네 발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시태그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꿈과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어른의 직업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른의 직업이요? 어른의 직업.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직업은 다 어른이 돼서 다 갖는 건데 어른의 직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특별할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저는 영석 선배님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수 있다라고 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경주에서 좋은 술, 좋은 술자리,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노년에도 근사한 바텐더가 되어 있기를 꿈꾼다는 김기만 씨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술을 즐기고 공부해왔지만 아직도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김기만입니다. Junk of the heart, there's junk in my mind. So hard to leave you all alone. 6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2007년도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술과 관련된 매장들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술과 어울리는 음식을 같이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 종류에 있어서 양식과 어울리는 술, 그리고 일식과 어울리는 술,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술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던 형태의 직업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식당에 찾아가서 그 식당의 메뉴를 보고 어울릴 수 있는, 가격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또래 친구들과 비슷하게 성인이 되고 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고,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놀다 보니까 술은 좀 즐거움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조금은 숫기가 없는 편이었었는데, 술을 먹고 나서는 조금 더 말도 잘 하게 되고, 평소에 표현 못하던 것도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지를 하면 무섭지만 조금 도움은 조금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술자리에 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 있는 사람들보다는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저 행복해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술을 내고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그거에 뭐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낸다던가 더 맛있는 술을 내면 그 자리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 힘들긴 하는데 뭐 와이프랑 여행을 가도 일단 기본 목적지 중에 어떤 술과 관련된 장소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근처로 숙소를 결정하기도 하고 뭐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바가 있을까 그러면 그 바를 찾아보고 그 바 근처로 숙소를 잡아서 이제 주로 목적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생활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술이 출시가 되면 시음도 해보기도 하고 뭐 박람회라든지 행사들이 있으면 참석해서 뭐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말하면 덕후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우 재밌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거고 지금 이제 PD님 같은 경우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쪽 뭐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적어도 제가 판매하고 있는 술에 대해서는 손님들이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충분히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원래 좋아하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생각하면 공부할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버거운 점도 있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술이 하나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사실 와인은 많이 취급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매장에서 이제 양식 메뉴를 내다 보니까 어울리는 술을 찾다 보니 와인들이 있었고 뭐 와인 종류가 이제 1년 사이에 뭐 100가지 넘는 와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그것들을 다 시음하는 것도 뭐 사실은 일이라면 일인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술 먹고 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겐 또 일이고 이게 과연 내가 팔고 있는 음식과 어울리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사실 많이 경험하는 것만이 지금 정답이라서 뭐 책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몸을 생각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뭐 약도 조금 먹고 네, 너무 뭐 조금 과하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반복적인 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상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늦게 수업이 끝나고 또 학원을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저에겐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일이고 친구들이 함께 다니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로 가고 좋은 대학교로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또 비슷한 생활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어렸을 땐 단순하게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근데 지금도 후회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를 즐거워했었어요. 즐거워했는데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는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수업을 안 가고 어울려서 놀고 학원을 안 가고 어울려서 노는 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일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테이블에 가서 서빙도 하고 뭐 오늘 하루에 대해서 여쭙기도 하고 오늘 기분이 어떤지도 여쭤보기도 하고 음식 맛이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는 문제가 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충분히 좋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화이트 계열 와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레드나 뭐 이런 것보다는 레드는 사실 품종에 따라서 식사랑 안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화이트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게 많아서 화이트를 드시는 거예요. 이 봉황대라는 공간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서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 많아서 이걸 누구랑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좋아하는 술을 판매를 하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게 제가 매트랑 테이블을 준비해서 주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비슷한 것처럼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앞에서 뭐 매트를 깔고 내가 좋아하는 술을 한 잔 마시고 시원한 날씨나 뭐 좋은 날씨에 그렇게 나가 있는 것 자체는 많은 힐링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다들 좋아해 주셨습니다. I love you like forever. 'Cause it's all that we got. I love you like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매장을 여러 개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랑은 다르게 어떤 액세서리라든지 뭐 좋은 차라든지 뭐 좋은 옷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마다 술을 사고 술을 마시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가장 우선순위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어떤 남들이 모르는 술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술들, 뭐 저희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스코틀랜드의 어떤 증류소에서 술을 사서 10년을 기다려서 술을 받기도 하고 지금도 위탁해놓고 10년을 기다리고 있는 술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도착해서 사실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그 기다려서 그 술이 왔을 때 와서 먹었을 때는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또 감동이 있고 나쁘면 나쁜 대로 또 그 뭐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술을 접하고 개봉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뭐 제일 떨리는 순간이고 기대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는 경주 여행을 와서 주변에 보이는 식당을 뭐 찾아간다던가 근데 숙소 근처에 있는 데를 찾아서 간다고 보면 요즘은 이미 보통 숙소를 정하기보다 어떤 내가 갈 데를 먼저 찾아서 오다 보니까 SNS 뭐 몇 가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서 이미 내가 갈 데를 결정하고 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떤 사진 하나로 혹은 영상 하나, 후기 하나로 그 손님들을 여기 오게끔 만드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남들보다 더 뭐 맛있게 보이게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 음식이 맛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꽤 어려워지고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소비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형국인데 그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거주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많이 유입이 되셨어요. 장사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윤 창출인데 내가 서울에서 어떤 동네에 있는 것보다 경주라는 도시가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 경주에 가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서울에 계시던 분들도 오시기도 하시고 뭐 다른 지역에 기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계셔서 지금 전체적인 수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많이 올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텐더는 일본의 유명한 만화책에 보면 바하고 텐더라고 나눠져 있어요. 뭐 바에 있는 상냥함, 뭐 그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바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직원들이나 같이 일하는 저희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은 바 안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로운 사람한테는 말 상대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기분 좋은 일이 있는 손님들이 왔을 때는 축하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줘야 되고 혹은 좀 뭐 서먹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조금 서먹하지 않게끔 어떤 환경도 조성해줘야 되는 거고 바텐더라는 게 칵테일만 만드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술에 대한 정보도 전달을 해줘야 되지만
뭐 이 사람들을 얼마나 편하게 이 공간에 머물다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바텐더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일 신문과 뉴스를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 강요도 하고 있고, 사실 뭐 어떤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뭐 바에 있는 시간이 10분이라면 손님 10분만 머문다면 저희는 술 이야기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돌아가는 일도 이야기해야 되고, 뭐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단순히 술만 잘 만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앞으로도 사실 매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 버텨낼 수 있을까? 대중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또 내년에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벌써 1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뭐 10년이라는 시간 내내 열정적이진 못했지만 뭐 중간중간에 그 열정을 불태워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술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뭐 노력을 해서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는 뭐 위스키라든지 와인이라는 것들이 지방이라는 이 경주라는 이 지방 도시에서도 조금은 가볍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뭐 경주에서 위스키, 와인 하면 언제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행복한 바텐더 김기만 씨와 함께했던 해시태그 인터뷰였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의 많은 애주가분들이 흥미롭게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제 옆에 있는 두 애주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안주갑니다. 안주를 네. 좋아해요. 왜 그러세요? 자, 그런데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게 아직까지도 새로운 술을 찾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이제 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좀 힘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노력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그리고 또 그 위스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와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음식까지 또 찾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대로 즐기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만 대표님은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일식 요리와 일식 요리가 어울리는 술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파스타 스테이크와 함께 와인이나 위스키를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대 앞에서 피크닉도 즐길 수 있는 주류 판매장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아까 화면 보면서 저거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와인잔 뭐 이런 거 다 들고 가기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대여를 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가볼 만하죠. 사실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술 문화가 조금 이렇게 다채롭지가 못하잖아요. 왜 찔리죠 그 말에? 예,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우리 홍태균 아나운서가 저희 중에 제일 또 어리고 젊으니까 요즘엔 이 음주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뭐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요즘에는 좋은 술 한 잔이라도 분위기 있는 곳에서 즐겨보자 이야. 라고 하는 게 또 트렌드더라고요. 그렇구나. 부어라 마셔라. 왠지 와닿네요. 예, 저도 찔리는 1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술로 보내는 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네. 김기만 씨가 추천해 주신 이런 술들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시태그 인터뷰 잘 만나봤고요.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멋진 연극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 몽땅 여러분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서 제10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네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역사를 들려주고 때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연극 무대. 오는 7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의 우수 작품들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제10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시립극단 배우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119회 정기 공연과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기다리기 때문인데요. 올해 선보이는 작품은 일제강점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1915 경주 세금 마차 사건입니다. 국내에서 군자금을 조달한 그때 그 아이 홍화라고 하던데 자네도 알고 있나? 1915 경주 세금 마차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1915년도에 세금 마차 탈취 사건을 경주시립극단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연극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경주 내 주변에 있었던 그 채부잣집의 채준, 그리고 경주 내에 당시에 권번이 있었을 테고 거기서 어떤 작용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로 한번 연극으로 꾸며봤습니다. 전대미문의 미제로 남게 된 경주의 세금 탈취 사건.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사건 속에서 독립을 위한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만나게 되는데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만큼 등장인물들도 눈여겨봐야겠죠? 어릴 적에 아버지 동학운동을 함께 하신 분들이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문을 당하시고 살인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 트라우마로 일본 경찰이 됐지만 그 동무들이나 그분들을 그리워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총사령관이 박상진이라는 인물은 초대 광복회 사령관을 하셨고 특이하게 법조인 출신으로서 집이 굉장히 유복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유복하신 분들이 독립운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떠한 사명감이 굉장히 있으신 분 같아요. 홍화라는 인물은 경주의 기생인데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수를 따르는 기생이 아니라 춤과 노래를 하는 기생이고요. 매양은 아마 사상 기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식과 교양도 좀 있고 또 의식도 있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해서 또 최준에게 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극 중에서 홍화 그리고 영권 또 사복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주의 독립운동사를 짚어볼 수 있는 작품 1915 경주 세금 마차 사건. 연극이지만 다양한 퍼포먼스와 뮤지컬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온 가족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이 경주 내에서 있었는지 저희도 몰랐던 것이었어요.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고 그리고 경주 내에서도 역시나 다른 지역과 다름없이 그 당시에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썼는지를 알게 되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에 느꼈던 그런 것들을 공연장에서 관객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915 세금 마차 사건과 함께 문을 열게 될 제10회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인 경주. 올해는 경주 시립극단을 포함해 총 8개 극단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각 지역의 국공립 단체들이 경주에 모여서 서로 연극적인 교류도 나누고 각 지역에서 했던 공연의 대표적인 공연들을 경주라는 한 공간에서 선보이는 그런 축제입니다. 어린이 가족들이 볼 만한 연극은 폐막작인 광주 시립극단의 멍키 열전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멍키, 이렇게 원숭이들이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그런 연극이고요. 또 그 연극뿐만 아니라 탁, 마술, 경극, 아크로바틱, 여러 음악, 춤적인 그런 여러 볼거리들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랑 어린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작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인천 시립극단의 악극 유랑극단이라는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배경이 일제 강점기에 그 유랑극단 단원들의 생활과 또 그들이 했던 공연을 극중극 형식으로 풀어낸 그런 연극입니다. 어르신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신파주의 연극, 그다음에 가명극 등 그 다양한 표현 양식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8개 국공립극단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8개의 작품.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으니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10회를 맞이했습니다. 10회를 맞이하는 동안에 꾸준한 사랑이 있어 왔어서 10회까지 유지가 가능했고요. 여러 가지 기대되는 작품들이 많이 관객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이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좋은 작품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0회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인 경주 웃음과 눈물, 추억과 역사,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함께 나눌 준비 되셨나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인 경주 7월 21일까지 펼쳐진다고 합니다. 8개 극단에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공연들 말고도 다양한 주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아간 가슴 시린 여인들의 이야기, 수원시립극단의 그 여자의 소설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립극단은 한국 최초의 여배우죠. 이월화의 이야기를 다룬 월화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그립단에서는요, 정신건강 연극제에서 공연이 된 태양을 향해라는 것을 선보이는데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진 가족들의 그 치유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또 이 주변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포 시립극단에서는 갱년기를 앞둔 저희 같은 중년층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만큼 관심이 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가족끼리 보기에도 좋고요. 연인끼리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어른들끼리 친구끼리 모여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지역에 연극을 볼 수 있는 이 한정된 기간이잖아요. 자주 없기는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연극 좀 좋아하세요? 연극을 하고 싶어요. 오, 예. 연극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한 건너서 이렇게 보는 시스템이지만 연극은 바로 호흡을 하니까 굉장히 뭔가 좀 더 감동이 진하게 온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연극을 좋아했는데 네. 대학로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아. 연극을 참 좋아했는데 뉴스데스크 마치고 나면 다 맞춰 있어요. 아. 뭔가 보기에는 아쉬워서 영화를 자주 봤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연극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게요. 이게 장마철이다 보니까 나들이 이제 좀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달 동안 이 연극 보시다 보면은 지루할 틈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들 보러 가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처럼 좋은 연극 부모님과 한편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인 경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네 발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무더위가 찾아오고요. 무더위 하면 바캉스인데 저는 이 바캉스의 계절이 우리 지역의 계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서 해수욕장 개장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신기한 게요. 제 몸의 시스템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겨울에는 살이 빠지고 노출의 계절인 해수욕장을 가야 될 여름에 자꾸 쪄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직까지도 이제 안 만들어져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아마 이날을 기다리시면서 몸을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는 29일부터죠. 다음 달 6일까지 포항시 지정해수욕장 6곳이 차례차례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영일대 해수욕장 정말 많이들 찾아가시잖아요. 개장일에 맞춰서 특별한 축제도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미리 만나는 포항 모래조각 페스티벌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다가올 여름이 즐거운 이유, 금빛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우리를 반기기 때문일 텐데요. 지역의 해수욕장들도 하나 둘씩 개장을 앞두고 있는 지금 때를 맞춰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미리 만나보는 제3회 포항 모래조각 페스티벌로 지금 출발합니다. 와, 바다다! 주말을 맞아 찾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본격적인 개장을 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자꾸만 시선이 가는 곳이 있었으니 보다 못해 아예 대놓고 사진까지 찍는데요. 대체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와, 희연아 이거 멋있다 진짜. 너무 좋다 그지? 멋있긴 하네. 진짜 멋있네. 뭘 보고 그리 감탄을 하시나 봤더니 와, 이건 코끼리의 코뿔소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래로 할 수 있는 건 찜질이나 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두꺼비 집을 짓는 정도였는데요. 우와, 모래로 만든 조각이라니 멋있다. 이번 3회 영일대 샌드 페스티벌이 29일 날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에 맞춰서 모래조각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하면 바다, 바다하면 또 모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런 모래를 활용한 특별한 축제가 바로 포항 모래조각 페스티벌입니다. 메인 주제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라는 주제이고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기념 동물원 포항 방문회 이 세 가지 주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작품 진행은 60% 정도 진행되었고 바다와 해양 자원을 활용한 축제, 영일대 해수욕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모래조각 페스티벌은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메인 작품을 포함해 총 7점의 모래조각 작품들이 6월 29일 영일대 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고 합니다. 1회 이외에는 국내 작가만 초청하였는데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더 큰 규모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작가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대만, 일본, 중국, 한국 총 5개국에서 참가를 하게 되었고 해외 작가는 4분, 국내 작가는 2분이 계십니다. 여기 이분은 캐나다 출신의 모래 조각가인데요. 저희가 찾았을 땐 이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완성된 모래 조각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한번 With this type 들어볼까요? of beach sand sculptures we're doing, we have to have quite an angle on the sculpture. So quite often we start with a flat surface at the top at a steep angle so the sand doesn't slide. And we do more relief type work in the upper portions and more 3D as we come down and doing layers for different textures and depending on the design, of course. So in this case, of course, it did more relief up at the top and then, of course, the more 3D lines down at the bottom. 포항 모래조각 페스티벌에서 선보이는 7개의 작품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작품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나라와 대만 작가가 함께 작업하고 있는 가로 30m, 세로 10m에 달하는 초대형 모래조각 작품입니다. 가장 크게 만들고 있는 모래조각이고요. 제3회 포항 모래축제 지금 주제가 그 애니멀이거든요. 애니멀 주제로 해가지고서 지금 포항에 있는 그 기차, 그 예전에 그 포항 기차 그 역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동물원으로 꾸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동물들이 포항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영화 토이스토리처럼 우리가 잠시 한눈만 팔면 모래로 만든 동물들이 실제로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데요. 이런 디테일한 묘사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호기심이 발동하던 그때 작업 현장에서 찾은 작가님의 비밀템 발견. 코끼리 모형을 이용해서 좀 더 사람들한테 생동감 있고 그다음에 코끼리의 그런 웅장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형 같은 걸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래라는 거는 이제 진짜 순수한 자연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 모래를 가지고선 더 섬세하게,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게 그게 또
모래조각가의 그런 소명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테크닉이고요. 그거를 잘 표현하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이 이제 좋은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자료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도구 같은 것도 뭐 이런 것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렇게 보시면 주변에 있는 자연의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텍스처 같은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모래 조각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모래잖아요. 그런데 많고 많은 모래들 중에 왜 하필 영일대 해수욕장 모래를 활용하는 거죠? 영일대 모래가 일단은 이 모래가 해면 그 파도에 의해서 유실되지 않고요. 그리고 백상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영일대 모래가 굉장히 고와요. 곱고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분진기가 많아서 튼튼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일대에서 모래 축제를 오픈을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건 그렇고 작업을 하다 말고 뒷걸음질을? 아니 작가님, 설마 여기서 포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저기 올라가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시하는 이쪽이에요, 위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래서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서 만약에 얼굴이 충분히 길 것 같은데 아래 내려오면은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만들면서 계속 뒤로 나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관객의 눈이 되어야 돼요. 생동감 넘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조사와 작업 계획을 세우는데요. 관객들의 시선까지도 고려해서 만드는 모래 작품들. 이러니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죠?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모래 조각을 해놓으니까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어른들도 눈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완성된 걸 본 건 아니지만 지금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멋있고 빨리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작가들의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벌써부터 모래조각 페스티벌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혹시 작품을 관람할 때 감상 포인트 같은 꿀팁이 있을까요? 음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비춰버리면은 작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영일대는 지금 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햇빛이 강하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작품을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하기 좋은 골든타임이 있다니 어디 한번 실제로 비교를 해볼까요? 보셨죠? 음영의 차이가 작품의 차이입니다. 연예인들이 조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하얗게 나오는 걸 좀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얗게 나오면은 대신에 그런 굴곡이 심하게 안 보여요. 그림자들이. 얼굴이 만약에 얼굴을 치면은 그런 거랑 이건 반대죠. 이제 이런 작품들은 그런 굴곡들이 잘 보여야지 더 입체감 있어 보이니까요. 다소 궂은 날씨에도 끝까지 작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작가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포항 모래조각 페스티벌. 올해도 성공적인 축제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몇 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7시니까요. 한번 점심시간 빼고 하면은 한 9시간, 10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한 5일 정도 나오는데 좀 더 많은 시간 활용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마술 같은 효과, 이런 신기함 보여드리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영일대 모래축제 이번에 3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오셔서 모래 작품도 관람하시고 그 해수욕장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래의 생명을 불어넣는 샌드아트. 포항 모래조각 페스티벌에서 모래로 만나는 여름을 즐겨보지 않으시겠어요? 2월 29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네,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포항 모래조각 페스티벌 준비 현장이었는데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작품을 만드시는 작가들을 보니까 왠지 모를 고마움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요, 이게 모래를 가지고 옛날에 이게 두꺼비 집 만들고 이랬던 거 기억나는데 저렇게 멋진 그 대작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래로 이렇게 모래 그림 그런 거는 봤지만 저렇게 뭐 거대한
작품들은 너무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또 뭐 이렇게 자연에 대한 신비로움을 줄 것 같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렇게 이 모래는 너무 미세한데 바람에도 참 그죠? 날릴지도 모를 것 같은데 비가 자꾸 오니까 저기 나는 허물어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장면쯤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시에서 5시. 햇볕이 너무 강할 때는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뜨거리 그때는 어디라도 가면 안 살 돼. 수도 있고 보니까 음영이 그 네. 시간대를 좀 피해야 강해진다라는 말 하셨거든요. 사진 찍기요. 요즘 사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저도 작년, 재작년 모두 참석해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여러분 사진 찍기에는요 5시 이후 이렇게 노을이 좀 질 때 어스름해질 때 찍는 게 인생 사진 건지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요 작품 감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거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요 이 작품 전시회가 언제인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7일부터 7월 13일까지거든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야간 관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더운 날씨 굳이 그 시간대 피해서 저녁에 시원할 때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양한 체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샌드스쿨이라고 해서 작가들 보셨잖아요. 이 대단하신 분들에게 이 모래 조각을 배우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총 상금 100만 원이 걸려있는 대회도 있습니다. 언제 하냐고요? 네. 29일 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장 접수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낭만적인 것 같은데 모래 조각을 스크린 삼아서 영화도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건 오늘 저녁 8시에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래 스크린이잖아요. 네, 바닷바람과 함께 파도 소리 들으면서 스크린 모래로 영화를 본다. 재밌겠어요. 야, 자동차 극장도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바닷가에서 모래 스크린에 영화를 본다고 하면 그 또한 좀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런 그 모래 페스티벌, 모래조각 페스티벌을 즐기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가셔서 멋진 사진 남기시면은요, 저희 시청자의 발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푸짐한 선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집 강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특집, 동네 발견, 특집 강의가 되겠습니다. 왜 내가 더듬죠? 특집 강의인데. 자, 행복한 우리 동네 살기 좋은 우리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도시 재생에 대한 고민들을 재밌게 전해주실 전문가들을 우리 홍태균 아나운서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총 3가지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이 지역 스토리텔링 김태훈 소장과 함께하는 도시를 사랑하는 법 스토리텔링 시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연은 김준환 전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과 함께 지역 문화 콘텐츠와 함께 캐릭터 발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강연은요.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의 김주일 교수와 함께 어떤 도시에 미래의 기회가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딱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지역의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더 흥미롭게 또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방청 신청하는 방법들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노란색 깨톡창에 동네 발견을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동네 발견의 다양한 안내서 더불어서 방송 신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미리 강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강연장에서는 맛있는 커피도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연극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마주치면서 바로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생동감 우리 홍태균 아나운서, 네, 그리고 서영석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셔가지고 실물 한번 보세요. 그렇게요. 저희 셋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도시에 대해서 배우고 대화하고 함께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